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빈그룹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기사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기사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빈그룹이 태국에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빈페스트가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여기다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물을 붓고 이거를 비즈니스 투자금을 초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쉴 새 없이 쉼 없이 계속 투자금을 부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나 이득은 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거기에다가 자금을 들이붓고 계속 그런 와중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태국에까지 채권을 발행할 정도로 자금이 상당히 목이 말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빈그룹이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고 바터화로서 그래서 니케이는 이제 빈그룹에서 채권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인용하면서 여러 출처를 인용했다. 발행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아직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 정확히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태국의 빈그룹에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빈그룹이 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자기 빈페스트 자동차의 부품들을 자잘한 부품들 있잖아요. 이런 걸 태국에서 제조를 해서 거기에는 뭐 일본의 부품 납품 업체들, 하청 업체들의 공장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품을 가져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품을 가져오면서 그 이 채권 구매액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면은 회사로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채권을 사서 태국이 그럼 그 채권을 사서 이제 자금 유입이 되면은 그 유입된 자금을 다시 태국에서 이 부품을 수입하는데 지불하는 대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부품을 살 돈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품을 살 돈도 지금 부족해서 태국의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부품 자금을 떼우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빈페스트 때문에 빈그룹이 그룹도 다 팔고 매각하고 다 정리하고 어떤 성장 동력이나 잠재성이나 장기적인 회사의 전략을 감안하지 않은 채로 자사의 그 유망 수익성이 높은 회사들을 계속 팔고 있고 넘기고 있고 제조업의 꿈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어떤 계획에만 급급하고 단기적인 어떤 자금 흐름,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만 보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 되다가 잼이 걸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금 아직 잼은 걸리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태국의 채권도 발행하고 이 그 채권을 발행했던 이유가 어떤 부품을 조달할 만한 자금도 부족할 정도로 회사의 유동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기사 하나로도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빈그룹 그 2019년 8월 싱가포르에 채권을 발행하면서 미화 7억 5천만 달러 이상 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주주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지 주식 매매에 대해서 빈그룹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빈그룹이 스마트폰 및 자동차 제조로의 전환을 뭐 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빈 패스트만입니다. 빈 스마트는 물론 조금씩 하기야 하겠죠. 이미 버려놓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접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그 많은 상품들을, 그 많은 자사의 재고들을 팔아야지 왜 공짜 떨이로 갑자기 그렇게 많은 스마트폰들을, 그렇게 자사의 스마트폰들을 그렇게 넘겨서 떨이로 판 것도 아니죠. 그냥 나눠준 거죠. 예, 그냥 나눠준 거예요. 빈스마트 여러분들 뭐 기사에 뭐 잘 팔리고 있다, 뭐 좋다, 반응이 좋다라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만 잠깐 그랬죠. 프로파간다성 기사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쑥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사 나와요? 중국의 유사 폰들과 중국에 있는 오포라든지 샤오미나 화웨이 폰들과 내부가 쏙 닮았다. 특히 샤오미랑 너무 쏙 닮아서 내부를 분해해보니 중국 기술을 그대로 베껴온 거더라. 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쓰겠어요? 지금도 아이폰 쓰고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처럼 휴대폰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아이폰이라든지 최신폰 쓰고 싶어 하고 중국 폰은 사실 돈이 없어서 가성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쓰지 돈이 없더라도 폰은 자기가 당장 빵 사 먹을 돈이 없더라도 폰은 아이폰을 어떻게든 사는 심리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중국 폰이 얼마나 통할 것인가? 물론 통하긴 하겠지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랄까 유행에 민감하거나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에게는 절대로 어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빈페스트가 중국 걸 베껴서 중국 것만도 못한 폰으로 자국에 판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빈스마트는 당연히 제가 볼 때 이 빈프로도 그렇고 빈스마트 비농 거주자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사은품으로 나눠준 것도 그렇고 이거는 수순이에요. 스마트폰 사업은 접거나 아니면은 이 굉장히 어떤 롱텀 플랜으로 수익이 당장 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언제 날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한번 발은 담가나 보자라는 심리 같아요. 대신에 빈페스트는 주력으로 하면서 빈커머스는 팔아버리고 그리고 회사채를 태국에 발행해주고 그 돈으로 어떻게든 빈페스트에 수요를 하고 자동차 부품을 그걸로 들여오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 팔아도 어떤 뉴스에 보니까 3억 동씩 마이너스 된다고 그런 기사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차를 왜 팔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 성급했고 그 기본적인 거래 방식이나 메이저 그룹사들과 기술 제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미약하나마 조금씩이라도 전진을 보였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너무 급하게 어떤 해외 선진 메이저 기업, 글로벌 기업들의 자동차와 기술을 받아서 유사하게 만들어 보겠다? 누가 공짜로 줍니까? 누가 그 기술을 공짜로 주고 누가 그 기술을 공짜로 제공을 해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돈에 분명히 이 수익 구조에 영업이익상 굉장히 빈그룹은 먹는 게 거의 없을 거고 아까 3억 적자도 빈그룹에만으로 봤을 때는 진짜 3억 적자 정도로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기술 인수를 받는 그 BMW의 기술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BMW 측에 기술을 받는 업체 측에 상당 부분을 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거죠. 거기다가 부품 생산 능력도 없어서 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야 되고 그 수입할 돈이 부족해서 태국의 빈그룹에 그 채권을 발행한다라고요? 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가 일단은 그 심각도가 별 5개 만점에서 일단 별 3개를 달성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별 3개를 달성한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빈그룹이 지금 주가는 큰 변동 없이 11만 5천 동 선에서 11만 4천 동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투자의 순작용에 맡겨서 그러니까 시장에 맡긴 그런 가격 변동이 아니라 자사의 그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자국의 증권 회사들이나 펀드 회사들이나 사모펀드에서 그 대금을 지불하고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단기적으로. 그럼 뭐 주가가 오르면은 조금 오르면은 팔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오르거나 단기로 봐서 그냥 팔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장기로 봐야 되고 뭐 그렇다면 손해 보더라도 팔고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떠받치고 있던 유일하게 떠받치고 있던 주가를 떠받치고 있던 그런 펀드 회사들이 다 나가버리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다 나가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공포에 휩쓸리겠죠. 예, 저는 그런 현상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빈그룹 때문에 베트남의 어떤 투자 전망이나 이런 게 어둡다라고 하기에는 성급한 일반화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빈그룹 외에도 그리고 마산그룹 외에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모래 속에 진주 같은 업체들이, 진주 같은 주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얼마든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굳이 주식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주식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개인별로 그런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투자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단기로 볼 것이다. 나는 이 돈을 가지고 한 10%대, 5%대까지만 보고 이 투자를 한다. 단기로. 혹은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장기로 혹은 중기로 뭐 10%에서 20%, 30%, 50%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 따라서 틀릴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의미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분들에게 절대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주식 추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식 추천을 하지 않아요. 뭐 댓글에 간혹 주식 추천을 해주지 않아서 뭐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 여러 가지 주식 추천이나 이런 분들의 이런 거에 대한 악용될 우려도 있고 그리고 누구 내 돈인데 누구한테 책임을 맡깁니까? 그거 어디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기당한 우려도 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추천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도 뭐 추천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하는 유튜브 방송으로 가십시오. 네.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그렇게 원하시고 본인이 그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한 하나의 투자 방법이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방송에서는 저는 굳이 주식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찾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고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런 뉴스라든지를 공유하면서 어떤 가정의 어떤 상황을 묘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재빨리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그런 좋은 어떤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 같은 것들을 제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식 추천을 콕 집어서 핀셋으로 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게 절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것도 빈그룹에 뭐 투자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의 요약은 뭐다? 빈그룹이 돈이 너무 없다. 왜? 빈페스트 때문에. 돈이 너무 없어서 태국에 채권을 발행한다. 왜? 빈페스트 부품 살 돈이 없어서 라고 요약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여전히 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멀다 하고 뭐 1시간 혹은 2시간 단위로 빈 그룹을 치면은 매일 이렇게 뉴스가 쏟아졌는데 요즘은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철수하는 얘기 그리고 뭐 채권 발행하는 얘기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자금상 문제가 있어서 프로파간다를 하는데도 약간 한계에 다다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 제가 예상한 대로 제가 얘기했죠. 빈커머스가 적자 운영으로 되어 왔던 거라고. 처음에 마산과 그 빈그룹의 빈커머스에 관련해서 빅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빈커머스가 꼼꼼한 관리로 운영이 되었다면은 왜 넘겼겠어요? 왜 넘겼겠어요? 꼼꼼하게 관리가 되었다면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빈그룹의 관리 능력을 이미 벗어난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67%의 지난해 대비해서 LFL이 67 매출 성장이 67% LFL 67%를 일으킬 정도로 매출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마이너스 7%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고 물론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빈급이 가져갔다면은 앞으로의 비전이 밝게 변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나 그게 채 수정되기도 전에 다른 그룹에게 넘겨졌고
그거를 또 다른 그룹에 적응하면서 전에 했었던 어떤 행태들이나 그리고 전에 했었던 관례, 잘못된 관례, 그리고 했었던 어떤 이루어져 왔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하고 전부 다 재수정하려면은 또 엄청난 노력이 들고 엄청난 시간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효율 점포를 없앤다고요? 비효율 점포 그거 없애려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미 계약 다 돼 있을 점주들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마산도 최근에 또 주가를 보세요. 계속 또 떨어지잖아요. 투자자들이 이미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혹시나 이런 사태, 마산의 사태나 그리고 어떤 빈그룹의 어떤 투자 타이밍, 그리고 마산의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오늘 방송에서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제 지난 방송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방송들이 있으니까 제 방송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빈그룹의 태국의 채권 발행 관련해서 기사와 함께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은 구글에서 이런 기사도 검색하면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재평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 하에서는. 하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송 타이밍, 그런 투자 타이밍, 방송 타이밍이 아니라 투자 타이밍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투자 때 뭐 하는 게 어떤 방향이 나올 때, 어떤 징조가 나올 때, 어떤 징후가 보일 때에 대해서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송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시장 가격을 예의주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